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8월 3일 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우리가 8월 달에 장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시장 변화를 보고 우리나라 솔린 수급이 좀 많이 틀렸다 보니까 8월 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좀 보고 있어요. 자,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 자, 그만큼 7월 달이 급락을 했고 파동도 없이 되게 힘든 달이었던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온갖 언론이든 투심이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되게 심해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객관적인 시장의 냉정한 사이클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국장 쏠림 사이클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8월로 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손해문 많아서 스팸들 되게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여전히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날 많이 올랐죠. 특히 빅테크 많이 올랐고 주말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AI 성장 때문에 제가 장기금리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맨날 챙기고 있는 10년물 금리가 4.7 가다가 트럼프 타쿠도 하고 많이 보셨던 베센트가 드디어 엔화에다 직접 개입을 시작했어요. 자, 그분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누르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 눌러주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든 AI든 우리나라 전체 봤을 때도 꽤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달러도 100 미터로 99대까지 떨어진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꼼꼼한 베센트 제가 특히 더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화를 15년 만에 적극 개입했다. 미국의 장기금리를 누르기 위한 관리 모드를 켰다. 자, 특히 우리나라 보시면 로봇이 많이 강한데 중국 반도체 걱정하셨겠지만 미중 간의 AI 패권이 상당히 강합니다. 절대 양보를 못할 거예요. 중국 로봇을 미국이 규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봇이 올라가면서 정책과 수급면이 발현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은 금요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18% 급등을 했는데, 자, 8월부터는 그런 수급 쏠림이 규제든 뭐든 좀 많이 털렸어요. 제가 말씀 많이 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정상화되는 8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도 미리 빠졌던 손실 본 게 많기 때문에 걔들 납복 회복도 해야 되겠지만, 자, 제가 보면은 31일 날 아직 안 나오고 있던데 신용장고가 하루에 3조 급감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리 털렸던 코스닥이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바닥은 저는 찍었다 봅니다. 이번에 정말 바닥 찍었다 보고 여기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종목장, 선별된 종목장 활용을 8월 달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아까 미국 말씀드렸던 내야 피지컬 로봇 좋았죠. 특히 바이오 괜찮았고요. 특히 3전 한이고 아직으로 물론 가장 기본으로 보는 포트겠지만 그녀까지 팡팡 가는 게 아니라 쏠림이 감소되면서 돈이 돌고 있는 흐름이 되게 좋다. 이렇게 유익게 비중 유지하시면서 3전환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은 지금 7월 달에 워낙 쏠렸던 부분이 언더슈팅 쳤고 정상화되는 국장에서 물론 아직 변동성 패시브야. 하지만 우리는 둘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발표 포트와 활용 종목까지 8월 달에 한 번 더 좀 힘을 주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정상적인 시작으로 한번 같이 힘을 내보시자고요. 자, 트럼프 타쿠가 이제 주말 방송 찍고 바로 나왔죠. 80 몇 불 가던 게 WTI 80불까지 빠졌습니다. 잘하고 있고, 자, 금요일 날 대만이든 일본 다 같이 올랐어요. 대만도 이제 박스 하단에서 치고 올라가서 위에 박스 회복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일본도 괜찮죠. 자, 지금 필반지수 기준 보지만 나스닥 선물도 여기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올라가면서 정상궤도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리 문제, 정시 보는 분들이 금리를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말했던 5%대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4.7부터는 베센터가 나오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금리 관리 모드에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면서 이 금리 때문에 빅테크 캐펙스 떴다, 이영업 떴다 다 그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면 주식 보시는 훨씬 이해도 높아지실 거예요. 자, 지금은 미국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큰 건 다 끝났고 엔비디아가 8월 20 며칠 나오거든요. 그전에 물론 챙기겠지만 S&P 500 기준으로 밸류 싸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든 미국은 이제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에요.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고 PR 기준으로도 20배가 안 됩니다. S&P 500가 19.5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 계속 저는 찾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금요일 보시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가 많이 급등을 했고 필반 지수는 바닥 쳤습니다. 쳤다 보는 29% 빠졌다가 반등 주고 출렁거린 거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오늘 베센트 금리 얘기, 엔화 얘기 잠깐 드릴 거예요. 자, 주말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조금 눌린다. 적극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금리가 눌리게 되면 특히 장기금리, AI 캐펙스, 잉여현금, 금리대 이런 부분이 약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AI 볼 때 금리가 좀 더 보시라는 얘기 드렸고, 어쨌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는 절대 캐펙스가 줄지 않을 거다. 1.3조 불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긍정적 시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금리를 함께 꾸준히 보겠습니다. 하지만 옵션 변동성, 요번에 무슨 펀드였죠? 젊은 펀드가 완전히 욕심부리다가 한번 청산되셨는데, 옵션 변동성은 주 3일 만기 있기 때문에 변동을 감안해 보세요. 특히나 중국 반도체, 빨리 치고 온다 이런 게 되게 우려를 주면서 조정 핑계를 만들었잖아요.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직 중국 반도체 치고 올라가도 기술 격차가 여전히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규제를 때리고 있습니다. 로봇 보셨겠지만 반도체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 규제는 꾸준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같이 봐주세요. 역시 AI 구조적 성장은 계속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편대 표현은 그렇지만 요 꾸준히 챙기면서 같이 볼게요. 자, 지금 금리를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안전자산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에 돈을 좀 뺏긴다. 그런 면을 봐주시고, 그 기준을 제가 이제 10년물 금리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5% 23년에 10월도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너무 겁내지 말고, 15년 만에 이 꼼꼼한 배선도 이분이 전부 다 해요. 재무장관인데 다 챙기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 나서서 15년 만에 미일 간 직접 엔화에 대해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메모를 노출하면서까지 언론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약간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 수급과 함께. 어쨌든 지금 유로를 쓰면서까지 일본 엔화를 100억 분이나 직접 삽니다. 미국 정부가 전부 직접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인 거 아시죠? 일본 정부. 원래 제일 많았던 거는 중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 걔들은 전략적으로 10년 내내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되게 중요한데, 일본은 뭐냐면 엔이 자꾸 약세니까 그거를 방어하려고 미국 국채를 팔아서 방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엔화가 안정이 돼야지만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규모가 줄겠죠. 그런 면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미일 간의 우정의 신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15년 만에 직접 구두 개입할 정도로 엔저 실드도 물론이겠지만 미국 장기금리를 본격적으로 방한다. 그 부분 앞에서는 제가 말했던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지만 달러 강세가 너무 과도한데요. 작년에 관세부터 전부 다 했는데 무역을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100일까지 간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까지 떨어졌죠. 이런 건 좋습니다. 우리나라 좋하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는 금리 관리와 달러 이런 부분에 되게 좋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렵게 막 누가 얘기하시던데 엔캐리 걱정 줄이세요. 비일 간의 금리 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 그때랑 24년과 다르기 때문에 엔캐리 걱정 줄이시고, 우리나라 어떻죠? 성장 좋고 금리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환율은 되게 강세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바보야, 문제는 물가야. 트럼프 탁구했던 부분도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격을 잠정적으로 하면서 금리를 신경 쓴다, 물가를 신경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9월 FOMC까지 미리 적어놨는데 이건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긍정을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를 관찰합니다. 위에 막히면 좋아요. 막히면 좋고, 미국 고용지표와 함께 몇 개 남은 실적을 챙기겠습니다. AMD 있네요. 일라릴리,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자,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제 낸드보다 메모리 쪽 말씀을 더 드리고 있죠. 자,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이슈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레오폴드라는 전문 이분이 하셨던 부분은 좀 과속이죠. 너무 급하게 갔어요. 너무 쏠렸어요. 그런 부분이 사고 나서 무장정되면 수급적으로 받아쳤다 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또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보는 분도 꼭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비트코인 노잼 63,000불 4,000불 재미없고요. 그걸로 돈이 안 갑니다. 유럽도 재미없고, 일본 아까 보셨겠지만 박스권 하다 올라와서 저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18% 급등했어요. 바닥 쳤다는 신호고 외국인도 왕창 샀는데 오늘 출렁거린다 해서 그게 꺾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일비 하지 마시고, 일본도 4% 올랐다가 1.7% 살짝 플러스 난 것 같은데. 막판에 지금 일본 0.9% 정도 끝났네요. 대만은 0.6% 또 올랐습니다. 자, 대만 있죠. 대만이 금요일 날 우리나라 18% 올랐지만 대만도 그때 9% 올랐어요. 지수가. 보셨죠, 그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 급등 이후에 오늘 출렁거리는 것은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다. 수급이 돌아가면서 종목 잡고 그런 모습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 반도체를 말씀드렸지만 기술 격차 항상 지금 AR 키우기 위해서 미국, 중국 정부에서 너무 대대적으로 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 또 중국을 좀 쉴드 쳐주는 미국의 규제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대만이 아까 말했는데 금요일 날 9%, 8% 급등했죠. 그 상한가 쳤고 TSMC도 10% 상한가 쳤는데 오늘은 살짝 빠졌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올라갔죠. TSMC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장비주 많이 널브러졌다가 이틀째 상한가야. 대만 ASC도 이틀째 상한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딴 나라 보시면서 우리나라 흔드는 거를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아시아 상국, AI 상국은 바닥을 탈출하면서 수급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금리도 말씀드리고 엔제 어떻고 다른 나라 다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별별 거 다 보다, 이런 거 다 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급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바뀌고 있지만 이 말씀드렸던 이 9천 넘어서는 오버슈팅이야. 너무 쏠렸잖아요. 오버했고 떨어질 땐 또 반도로 틀면서 언더슈팅입니다. 아래로 오버했기 때문에 6천 등락이 살짝 있더라도 빠질 때마다 좋게 보는 분은 코스피와 3년 한익을 급하지 않게 사서 사모시면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8월달, 9월달에 특히 8월달 먼저 긍정적으로 반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5월, 6월 달에 오버슈팅 빼고 나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작년에 2천 몇백, 3천까지 갔다가 이제 2.5배? 한 6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9천 이럴 때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요. 암만 반도체 사이클 예전과 다르고 마진율이 떨어지고 이런 거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PR 4배, 5배 여전히 괜찮습니다. 오버했던 부분이 많이 출렁거리고 수급된 흔들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7월달 지난 이후에 8월달 정상화 과정으로 좀 봐줍시다. 여전히 국장은 수급이야. 사실 예전에 저도 올해 들어서 막 쏠린 거 3전 한익 쪽으로 들고 있었지만 예전 어땠죠? 야, 이쪽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올라가면 신고가 나고 더블 파동 들어오고 이렇게 종목을 열심히 봤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 봐요. 3전 한의만 사면 다 부자 되지. 되게 쉬웠던 투자에서 이제는 정상으로 온다는 얘기는 난이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더 열심히 8월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금요일 날은 코스피 급등, 오늘은 뭐죠? 코스닥 급등했다가 살짝 눌렸다 하더라도 21선 부담될 수 있죠. 출렁거릴 수 있고 바닥 탈출하는 두 지수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양쪽의 시장 성격이 다르니까 자, 쉬운 투자와 쉬운 매매는 이제 없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갖고 우당당 거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진짜 승부다. 주식을 정말 이제 제대로 예전처럼 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보고 있던 신용잔고 제가 조금 긍정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금투협에서는 지금 하루 늦게 나오는데 아마 31일 지난주 급등했잖아요. 그때도 신용잔고가 급한 분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규제와 함께 하루 1일 3조 정도 틀린 거로 나와요. 3조 정도 틀린 거 나오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38조 6월달 갔다가 28조까지 급락했어. 어떻죠? 제가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1월 초에 오히려 1월 2월 달에 탐욕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요때죠. 1월 달, 2월 달. 요때 초만큼 전체 시용잔고 빠진 거예요. 저는 되게 반가워요. 일단 전체 시용잔고가 28조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반갑고 물론 거기에서 워낙 더 많이 들린 건 뭐죠? 5월, 6월 달 미리 돈이 뺏겼던 수급 탈탈 코스닥 급락을 했습니다. 뭐 제가 금리는 뭐 딴 거 보겠지만 얘들이 분명히 저는 낙폭 과대되기 때문에 비정상됐던 종목들이 기다리시면서 단타를 자제하시면서 낙폭 회복되는 기한을 봐주시고 대신에 그 돈 가지고 막 가서 6월달, 7월달 막 넘어갔다 한 번 더 틀렸잖아요. 이번에는 코스닥 말고 코스피의 3전 안에 틀려버렸는데 이 틀렸던 저밸류 이제는 또 밸류 봤을 때는 쌉니다. 오래 싸기 때문에 쏠림이 완화되면서 3전 한익이나 반도체는 박스 등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순서와 지금 흐름 상태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기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빠지면 살 분도 사시고 반동 좀 되달린 거라 보니까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월달, 9월달 어떻죠? 큰 것들 등락되고 정상이 아니었던 부분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8월, 9월달에는 수급입니다. 이제 수급이 정상화되면 급배때를 빼서 뭐 캐치업도 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종목장이 나온다 봐요. 요거를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고액도 몇 분 들어오셨는데 감사하고 신규로 되는 자금이나 우리가 마련해놨던 현금 가지고 조금 저는 8월 달에 열심히 좀 시장을 보고 매매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5천 초중반은 코스피 바닥이었다. 6천 등락 있겠지만 급하게 말고 8월 달에 상방을 주는 그런 데 좀 보고 있고요. 자, 700선도 코스닥 바닥이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비중은 여전히 많지는 않습니다. 낙폭 회복되는 것을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바벨 전략은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주요 섹터들만 몇 개 소수 정예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종목과 함께 파트 2에서 참고로 꼭 좀 봐주시고요. SK 이터닉스 같은 거는 제가 공개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팔고 밑에 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괜찮아요. 자, 외국인들은 이제 금리를 급등했다가 왕창 돌았죠. 하지만 사고 파는 하루도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살짝 팔았다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삼전 하닉스 오늘 좀 팔았다 하더라도 꾸준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코스닥 아직까지 코스피 따라가고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오늘 AI 피지컬 로봇과 바이오들 여기서 제가 모멘텀이나 흐름들을 볼 거예요. 상당히 괜찮았고 장비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급 공백이 올라가고 이제 채워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여전히 좀 비싸죠. 지금 정책도 봐야 되는 부분에서 코스닥은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해외 가셨던 우리나라 이통 돌아온 다음에 지금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정말 어지러워서 긴급 회의도 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비공개의 투기와 쏠림을 잡기 위한 정시 부동산 둘 다 보고 있잖아요. 부동산은 다 보셨겠지만 여전히 큰 흐름 바뀐 거 없어요. 고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는 계속 강화할 겁니다. 큰 돈들이 주식으로라고 하는 그 빅머니 부분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단기로 워낙 쏠렸기 때문에 2배짜리 레버리지에 대한 보완책을 꾸준히 내면서 쏠림을 완화시킬 겁니다. 이건 단기적 흐름이니까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은 미리미리 조심하라 말씀 좀 드렸고요. 자, 투자자 스스로 남탓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책 분석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변동성 경계하고 쏠림을 경계하면서 우리 스타일대로 사이클 타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요. 같이 힘을 좀 내주시고 8월달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회수 절반이 그 멤버십 분들이에요. 장이 정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우리 8월달 넘어가서 쏠림과 피크가 지난 이후에 종목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선님은 12개월째 연장해 주셨고 영유님 새로 오셨네요. 정말 감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